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 인터뷰에서 제시된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이론입니다. 단 하나의 분쟁이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하나가 정말로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란이 엮인 이번 전쟁은 절대 금방 끝나지 않을 거고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아주 극적인 전제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첫 번째 도미노, 바로 소모전입니다. 이 예측은요, 전쟁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구도 없이 서로를 그냥 계속 갉아먹는 길고 지루한 소모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스전을 치고 이란이 보복하고 그러다 핵심 인물이 암살되면서 이제 화해의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죠. 결국엔 미군 지상군이 투입되고 사우디랑 파키스탄까지 이 전쟁에 빨려 들어갈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들 때문에 양측 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길고 끔찍한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경제적 도미노 효과. 부제가 총알에서 석유까지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쟁의 첫 번째 충격파가 군사적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지갑에, 세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닥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배럴당 200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분석의 핵심적인 경제 위협이 바로 이겁니다. 이란의 전략이 바로 유가를 이 200달러 선까지 폭등시켜서 지금처럼 값싼 에너지로 돌아가는 세계 경제에 목을 조르는 거라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그 200달러 유가가 왜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바로 이 도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무려 75%, 인도 60%, 중국 40%, 아시아의 주요 공업 국가들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바로 저 분쟁 지역, 걸프만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페트로달러의 종말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발을 빼면 걸프 국가들이 이란 편에 붙어서 더 이상 석유를 달러로 팔지 않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하는 이 시스템이 바로 미국 패권의 핵심 중 하나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폰지 사기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처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질서의 종말,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 자, 이런 경제적인 충격이 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지정학적인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이 자료는 이 충격이 세 가지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몰고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탈산업화입니다. 에너지랑 식량이 너무 비싸지니까 지금처럼 거대한 도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좀 충격적인 예측이죠. 두 번째는 재무장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이 지켜주던 평화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게 되죠.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상주의의 부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무역망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뭘 사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자급자족해야죠. 각자 자기 나라에 필요한 공급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계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세계, 그리고 새로운 지정학적 지도. 이렇게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면 당연히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이 분석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가장 큰 패배자는 GCC, 즉 걸프 국가들이 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는 그 번영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거죠.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패배자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란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나중에 부활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혼돈 속에서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이 수혜자라는 걸까요? 그 논리가 좀 독특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짜의 야망, 이른바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적국인 이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제약이라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통제된 철거 이론, 그리고 숨겨진 각본이라는 부제. 방금 이스라엘이 최대 수혜자라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분석이 단순한 국제 정세를 넘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게 과연 각 나라의 이익 계산에 따른 정책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힘, 어쩌면 고대의 예언 같은 것들이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인터뷰의 출연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래된 종말론적인 각본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일종의 종말론적 열광에 사로잡혀 있다. 이 전쟁이 결국 메시아의 강림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자료는 바로 이 믿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끔찍한 전쟁이 사실은 어떤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이 신념 체계가 현재 위기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계획이라는 게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국가 창절. 이건 이미 달성됐죠. 두 번째, 제3성전 건축. 이걸 하려면 지금 있는 아라크사 사원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대전쟁이고, 이 모든 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와서 대이스라엘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수백 년 된 이 계획의 각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인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중동의 이 이론을 다른 현상들과 연결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캐나다나 유럽의 대규모 이민 정책, 또 서구 문화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인식 같은 것들요. 이 자료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구 민명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통제된 철거의 일부라고 묘사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숨겨진 각본에 의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어쩌면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의 아주 구체적이고 극적인 시각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 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이 사실은 어떤 고대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주장.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분석이었습니다.